안녕하십니까. 델리체인스입니다. 3월 3일자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29일에 있었던 중국의 지진율 인하와 3월 3일 당일에 시작되는 중국 양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시장 자체가 상승을 했는데요. 우선 간략하게 시장 자체 그래서 한번 보고 당일 그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시장은 엔화와 파운드와의 강세로 달러 인덱스가 소폭 하락했고요. 원유의 경우에는 산유국들의 생산량 동결 계획 등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하였습니다. 기금소의 경우에는 위험을 기피하는 자금이 유입되면서 상승했고요. 채권은 금리 인상 속도가 매우 점진적일 것이라는 점에 상승하였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유가와 미국 증시 강세에 상승하였고요. 유럽 시장은 에너지 및 강산주의 반등의 영향에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유가의 반등 및 베이지북 발표에 상승하였는데요. 자, 전반적인 시장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고용지표 구조세에도 엔화와 파운드화가 강세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ADP 민간 고용보고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강세를 보이게 됐는데요. 다만 이후 브릭시트 우려에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이고 엔화가 강세를 보인 점, 그리고 베이지북에서 경기에 대한 큰 개선세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유가의 경우에는 미국의 원유 재고 급증에도 불구하고 산유 산유국들의 생산량 동결 계획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1일 미국장 마감 후에 미국 석유협회는 원유 재고가 990만 배럴 증가로 발표되었는데요. 또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감산에 대한 언급 없이 시장 내 공급 가잉에 대한 걱정들이 부각되면서 유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2일 장 초반 EIA 원유 재고가 104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낙폭을 확대하는데요. 다만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생산량 동결 계획안에 합의하면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볼 수 있습니다. 기금속 가격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의 강화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하였고요. 미국 국채 선물 가격은 커브가 플래트닝해 보였는데요. 유가가 증시가 반등하고 미국의 ADP 민감 고용 보고서가 양호하게 나옴에 따라서 재차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단기물이 약세를 보이고, 하지만 베이지북에서 경기가 일정 정도 회복됨을 보이긴 했지만 큰 개선세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점과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매우 점진적일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단기물이 상승하였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유럽과 미국 증시의 강세로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 주식시장은 미국의 ISM PMI 제조업 지수가 49.5, 예상치인 48.5와 이전치인 48.2를 상회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전망이 강화되면서 엔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수출주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상승 마감하였고요. 중국 주식시장은 인민은행이 지난달 29일 지급준비율을 17%로 0.5포인트 인하하면서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부채가 증가하고 외환 보유액이 계속 감소해서 위험이 높아졌다고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경기 부양 기대감에 따라서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유가가 예상보다 상회한 미국 경제 지표 발표에 따른 미국 증시 호조에 상승 출발하였는데요.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이를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이날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9%, 이전치인 플러스 2.2%보다 하회하면서 발표되었고, 달러 환율이 1227.50원까지 하락함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유가 반등이 에너지 및 강산주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하였는데요. 유가의 반등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지수 상승에 상승 제도로 작용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유가의 상승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의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상승하였고, 베이지북의 발표가 미국 경제의 완만한 성장을 나타내면서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우선 유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로스앤젤레스에서 2월 18일 도매 휘발유 현물 가격이 갤런당 66센트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24일 만에 기록했던 가격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월 10일부터 23일까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의 캘리포니아 휘발유 성분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갖다 기록했는데요. 다만 2월 23일 카바베 여름 등급 휘발유로 전환하면서 갤런당 68센트에서 24일에 1불 20센트로 57% 증가하는 상황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서부 휘발유 시장이 일반적으로 엄격하게 균형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공급의 영향은 받지 않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휘발유 가격을 나타내는데요. 2015년에 계획이 되지 않은 정유 공장 중단 이후에 로스앤젤레스의 현물 가격 자체가 타 지역의 선물보다 가격보다 갤런당 32센트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절이 바뀌면서 여름 가솔린으로 전환한 후에 시장과 가격이 특이한 패턴을 갖다 보이는데요. 연방 규정 또는 지역 규정으로 미국에서 소매 판매가 가능한 휘발유의 성분을 지정하는데 대부분 사양은 옥탄가처럼 계절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석유체를 갖다가 얼마나 쉽게 측정 가능한지 측정하는 레이드 베이퍼 압력의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 변경이 되는데요. 겨울에 높은 RVP, 그러니까 레이드 베이퍼 압력이라고 하는데 인해서 휘발유가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연소가 가능합니다. 여름과 봄의 경우에는 RVP로 인해서 엔진 중지할 수 있는 바퍼락이 방지되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전환 시기가 다르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여름이 일찍 시작하더라도 더 일찍 전환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정제에서 여름 및 봄 등급의 휘발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동하는 만큼 일찍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품질 관리에 자세한 모니터링에 의해서 파이프라인이 RVP 전환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휘발유 파이프라인은 사이클로 나누면서 배수인지에 나눠주고 파이프라인이 허용되는 최대 RVP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12월에서 1월까지 15psi를 허용하면서 2월에서 3월까지는 13.5psi를 허용하는데요. 4월에서 10월까지는 5.99psi를 변경하면서 11월에 다시 13.5psi로 중단하는 상태입니다. RVP의 경우에는 겨울 휘발유 공급 가격이 일어날 경우에 시장에서 가격을 인하시키며 RVP 전환 전에 재고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 가격이 증가할 수도 있고 전환 이후에 새로운 RVP를 맞게 가격이 변경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ADP 민간 보고서가 발표가 있었는데요. 21만 4천 건으로 예상이 18만 5천 건, 이전치인 19만 3천 건보다 상승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섹터별로는 건설 부문이 2만 7천 건으로 발표되었지만 제조 부문이 마이너스 9천 건으로 발표되었는데요. 서비스 부문이 플러스 20만 8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예상보다 크게 개선된 고용지표 결과로 연준의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시장 전망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발표 직후에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였는데요. 다만 이 지표는 정확한 정부의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미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의 결과를 집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EIA 원유 재고의 경우에는 플러스 1040만 배럴, 이전 350만 배럴에서 상승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가솔린 재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0만 배럴, 이전 마이너스 220만 배럴보다 하향했고, 정제유 재고는 플러스 290만 배럴로 이전 마이너스 170만 배럴보다 상승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부분에서는 모기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4.8%로 이전 마이너스 4.3%보다 증가한 모습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재신청 지수는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7.0%, 이전치가 마이너스
8.0%였는데 감소한 모습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구매 지수의 경우에는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1.5%, 이전 주인 플러스 2%보다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자, 당일 한국 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국채 선물 시장입니다. 금일 한국 국채 선물은 약밥을 갖다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가가 재고 증가에도 바닥 심리가 확인되면서 반등세를 갖다 보인 점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에 이어지면서 국채 선물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는 1%대에 회복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전일에 금통이 이사로서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인정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점은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희석시키면서 하락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간도 여전히 상존한다는 점에서 낙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일 미국채 금리 커브가 플래티닝을 갖다 보였다는 점에서 장기물 하락세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3년물 국채 선물은 110.2에서 110.30, 10년물 국채 선물은 128.60에서 120의 등락을 갖다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외환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일 한국 외환시장에서 달러 원 환율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NDF 환율이 1226.35원을 갖다 보였는데요. 전일 서울한시가 1227.50원으로 마감했고 전일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1.15원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ADP 민간 고용 보고서의 후조세로 고용 보고서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는데요. 유가와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한 저가 매수세와 역의 매수세는 하락폭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위안화 절하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은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일 정역 개최를 시작으로 한 중국의 양의 시작에 따라서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부분 자체는 1222원에서 1233원 내외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유가 가격의 안정화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MSCI 한국 지수는 플러스 0.38포인트, 플러스 0.79% 상승한 48.28포인트,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는 플러스 0.42포인트, 플러스 1.34% 상승한 31.82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야간 선물의 경우에도 239.65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따라서 금일 코스피는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가의 상승이 금일 주식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유가의 상승과 베이지룩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면서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는 1938포인트에서 1965포인트의 레벨에서 등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양해 자체가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기사 플로우 자체가 좀 형성이 될 게 많은데요. 지금 장 시작 전에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해 가지고 규제가 나왔다고 지금 발표가 돼 가지고 이 부분 자체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갖다 미칠지는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당일 국내의 주요 일정하고 산업별 뉴스를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 자체에 대해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 상승 및 미국 경제 지표 호조로 소폭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경제 지표는 호조가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 정보업체인 ADP에서 집계한 2월에 미국 민간 고용이 전월 대비해서 증가하면서 전망치가 크게 웃돌았는데요. 최근 3개월간 민간 고용 증가폭 자체가 1년 만에 최대치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데이지북이 발표가 됐는데 9개
연은이 완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한 것에 비해 가지고는 다소 줄어드는 6개의 연은이 완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업적은 상승하였는데 에너지와 금속 광업, 그리고 화학, 산업 서비스, 통신 서비스,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제약, 기술 장비, 유틸리티, 자동차, 그리고 개인 가정용품 업종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소비재, 그리고 원자재 쪽에 실질적으로 그 사이클이 맞아졌다고 보이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자체는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국내의 주요 이슈 중에, 그러니까 두산인프라코어의 공작 기계 부분, MBK 매각 이슈 자체가 상당히 큰데요. 당일 같은 경우에 그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도 추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에 흑자에 집중한다라는 형태로 기사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이 OLED 투자에 나선 부분도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1.2조 규모의 라인 증설 착수가 들어갔는데요. LG와의 설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관련된 OLED 밸류 체인 자체는 이미 저희 회원 단톡방 통해 가지고 공개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자체에 대해 가지고 수주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행이 미국 바이오 벤처와 면역 항암제 개발을 갖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소렌토와 합작사를 갖다 설립해서 1,000만 달러 수준의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이슈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당일 주요 일정입니다. 중국의 양해가 시작이 됩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해는 3월 3일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인 건데요. 3일에 정부 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을 시작으로 5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열리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양해에서 13차 5개년 계획을 공식적으로 확정할 예정이고요. 향후 중국의 그 5년간 경제 성장률 목표치 및 각종 정책 발표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뉴스플로우 자체가 오늘 장중에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좀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집트 정상회담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3월 3일 압델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한 이집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 자체가 경제 통상, 인프라 건설, 그리고 개발, 문화 교육 등의 분야의 협력 증진을 갖다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섹터 자체는 건설 대표주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란에 관련된 그러니까 경제사절단 부문과 그 이집트 정상회담에도 마찬가지로 건설주 자체가 그 강한 이슈 모멘텀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에서 추천하고 있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등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네바 모터쇼가 열립니다. 세계 4대 모터쇼 중에 하나인 86회 제네바 모터쇼가 현지 시간으로 3월 3일에서 1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대거 참가해서 신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행사에서 제네시스 EQ900과 아이오닉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별도의 제네시스 브랜드를 홍보를 하기 위한 전시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아차는 SUV 니로 그리고 K5 스포츠 웨건 등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관련 섹터는 자동차 대표주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전기차 정도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코베 베이비 페어가 열리네요. 코베 베이비 페어는 3월 3일부터 6일까지 성도 컨벤시아 1월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번 박람회에서 국내외 300개의 그 업체가 참여해서 임신, 출산, 유아용품 트렌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 섹터는 출산 장려체 관련 프로덕트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OA의 지민이 솔로로 컴백한다고 하네요. FNC 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AOA의 멤버 지민이 3월 3일 솔로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컴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OOTD, 예, Outfit of the Day네요. 예, 오늘 입는 옷이랍니다.
예,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인데요. 관련 섹터는 음원과 음반, 관련 종목은 FNC 엔터라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임 같은 경우에 2월 소비자 물가 동향과 4분기 예금 취급 기간 산업별 대출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 그 2월 ISM 비제조업 지수와 2월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예정해 있습니다. 3일 현재 시간으로 발표되는 2월 ISM 비제조업 지수는 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전미 공급 관리자 협회 ISM이 2월 비제조업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딱 발표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경기 상황 갖다가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요. 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산업별로 해가지고, 산업 섹터별로 해서 그 뉴스 스크립 자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전기 전자 섹터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바닥에 근접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5.5% 급등이 났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랜드의 양산으로 올해 랜드 부분에 원가 부담이 일시적으로 가중되겠지만 랜드 시장이 기존에 그 3RD에서 타이어에서 그 투엔드 그리고 타이어가 그 투엔드 타이어로 그러니까 도약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D램 부분에서 고용량 D램이 그 4기가나 6기가가 탑재된 스마트폰 출하가 본격화로 지금 그 6GB 탑재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먼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참 그렇죠. 예, 출하 본격화로 2분기에 그 기초로 업황 바닥에 대한 근거가 보다 확실해지고 있고요. 20나노급 양산으로 2분기부터 삼성전자와 원가 경쟁력 차이를 갖다 축소할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디스플레이와 휴대폰 부품 쪽의 그 뉴스 스크립 자료입니다. 삼성도 OLED 투자 확대에 나섰다라는 건데요. 앞서 그 관련된 뉴스 자료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 1.2조 원 규모의 라인 증산을 착수했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중소형 플렉시블 OLED 패널 생산에 확대에 집중하고요. 하반기에는 TV 생산을 위한 대형 OLED 패널 생산에 투자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네요. 그리고 화학 정유 섹터의 그러니까 뉴스 스크립트입니다. LG화학과 관련해가지고 그 관련된 기사 스크립이 있었는데요. 2016년 2월에 GM 볼트 전기차 판매량이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GM 볼트의 판매량이 2015년 9월에 945대에서 10월에는 2035대 2세대 모델 판매가 시작된 게 10월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1980대, 12월에는 2114대, 그리고 2016년 1월에는 996대, 그리고 2월에는 1126대, 그 전년 동월 대비해서 693대 정도로 계속적으로 판매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1월이 그 비교적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이 폭설로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2월에 판매가 호조가 다 보이고 있고, 참고로 테슬라의 S 모델이 2월 판매량 자체가 1550대 정도가 됩니다. 그 전년 같은 경우에는 1150대 수준이었는데요.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호조가 더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급형으로 출시되는 테슬라 그 X 모델 판매량이 400대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에 비하면 GM의 볼트가 상당히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GM 볼트와 관련해가지고 LG 그룹주들 중에서 LG 화학도 연계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LG 전자 같은 경우에도 연계성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뭐 LG 전자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그 전일 신고가를 갖다가 기록하고 오늘 같은 신고가를 기록하고 일시 조정을 갖다가 살짝 보였던 부분인데, 일단은 목표가까지 계속 홀드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 섹터 관련한 뉴스 스크립트입니다. 현대차가 2016년 2월 글로벌 출고 판매가 33.6만 대로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6.6% 감소로 발표가 됐습니다. 내수 판매가 4.9만 대,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4.4% 증가했고요. 수출 판매가 6.7만 대로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4% 감소하였습니다. 해외 공장은 22.1만 대로 전년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2.8% 감소로 발표나왔고요. 기아차의 경우에는 2016년 2월에 글로벌 출고 판매가 22.3만 대, 전년 대비해가지고 0.7% 증가했고요. 그리고 내수 판매는 3.9만 대로 전년 대비해서 10.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판매 같은 경우에 7.8만 대로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5.7% 감소했고요. 수출 판매의 경우에도 7.8만 대로 마이너스 5.7% 감소로 발표됐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차별적인 수출 실적을 다 보이다고 볼 수 있고요. 재고 완화 작업이 현대차부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려 대비해서는 긍정적인 실적을 갖다 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2월에 판매 실적이 눈에 띄는 부분이 수출 실적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글로벌 재고 수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는 수출 물량 조절을 통해서 재고 수준을 조정 작업이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수익성 개선 작업이 먼저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통신 서비스 지주회사와 관련된 뉴스 스크립트입니다. 번호이동 한 달 만에 분통 터지는 알뜰폰이라는 기사인데요. 경향신문에서 나왔습니다. 알뜰폰 가입자는 늘고 있지만 개통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등 소비자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요. 알뜰폰 업체 대부분이 영상 탓에 인력과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갑자기 늘어난 가입 신청 물량을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내주 신청자 대비해서 개통률이 70% 미만인 업체들을 갖다 골라서 일시적인 가입 중단 조치를 갖다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450만 2G 이동통신 가입자 전환 대책이 올해 나온다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로 20년을 맞는 2세대 코드급 분할 다중 접속 방식 CDMA인데요.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 시점인데요. 아직까지 400만 명이 넘게 2G 가입자의 3G, LTE 전환의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미래부에 따르면 2G 서비스 가입자는 지난 1월 기준에서 449만 명, SK텔레콤은 약 241만 명, LG플러스가 172만 명 수준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현재 2G 가입자 수가 매월 10만 명 가량 줄어들고 있고, 오는 2021년 주파수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일정을 고려한다면 2018년 또는 2019년에는 2G 서비스가 종료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점이 될 수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CJ와 CJ제일제당 등기사에 사퇴했다고 합니다. 경영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CJ그룹과 CJ제일제당은 이사회를 열고요. 지난달 말에 임기가 만료돼 이 회장 대신에 신현재 CJ 주식회사 총괄 부사장과 허민혜 CJ제일제당 경영지원 총괄 부사장을 각각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갖다 의결했습니다. CJ와 CJ제일제당의 등기이사 사태로 이 회장은 사실상 경영일선에서 완전 물러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게임 쪽 섹터의 뉴스 스크립트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4시 33분, 그러니까 위메이드하고 관련 있는 회사죠. 예. 모바일 게임 로스트 킹덤으로 위메이드, 조이맥스 등의 연세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로스트 킹덤 출시 일주일 만에 iOS 매출 사이 구글 플레이 매출 5위를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3월 2일 기준인데요. 4시 33분은 위메이드와 조이맥스의 각각 16% 그리고 5.5%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로스트 킹덤은 게임 초반에 비해서 후반부에 매출 발생 요인이 많아서 매출 증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위메이드나 조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화장품 섹터에 관련된 뉴스 스크립트 자료를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S&P가 파마가 4,840.47포인트로 1.70포인트 상승했고요. 나스닥의 바이오테크 부분도 2,803.19포인트를 1.04, 그리고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0.19, 그리고 넥스콘도 플러스 7.10, 그리고 젠도 9.19 정도로 다 보이면서, 일단은 미국
쪽에 그 바이오테크 쪽이 일단 다 상승해서 마감하였습니다. 유한양행이 그 120억 투자를 내서 면역 항암제 개발 벤처 설립을 한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유한양행 1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의 항체 신약 개발업체인 소렌토사와 합작 투자에 그 이뮨 온시아를 갖다 설립한다고 합니다. 유한양행이 이뮨 온시아 지분을 51%를 갖다 확보하는 것인데요. 소렌토가 현재 개발 중인 면역 체크 포인트 항체 후보 물질 3종 기술을 갖다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유한양행은 첫 번째 면역 체크 포인트 항체에 미국, 유럽, 일본을 제외한 지역의 독점권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면역 체크 포인트분에 대해 가지고 전 세계 독점권을 갖다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한양행에 관련한 모멘텀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저미저 섹터에 관련된 뉴스 스크립트입니다. 3월 2일에 파라다이스가 주가가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GKL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너스 3.8% 빠지는 등의 약간 그 차별화를 갖다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2월에 마카오 카지노 매출액이 195억으로 MOP 기준에서 그 전년 대비해서 그 MOP가 마이너스 0.1 정도로 갖다 기록해서 대규모 역성장 추세를 갖다 마무리 단계로 그 해석하고 있는데요. 마카오는 2014년 6월 이후에 21개월째 역성장을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기간이면 중국의 반부패 그 이슈와 관련된 VIP 매출액은 충분히 하락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마카오의 그 마스 매출액 자체가 2015년 4분기에 역성장 폭이 크게 축소됨이 확인되면서 2016년 2월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카오 카지노 지표를 그 한국 외인 카지노의 그 선행 지표로 볼 경우에 파라다이스는 2017년 하반기 복합 리조트 개장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성장 기대감 형성이 높고요. GKL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 그 복합 리조트 개장에 따른 매출 잠식이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외국인 카지노의 경우에 최소 2016년 5월까지 카지노 직접 마케팅 중단 효과에 따른 역성장이 확실시 되고 있고, 메르스 기저 효과 없는 2016년 9월 이후에 성장 전환도 불확실한 관계로 마카오 지표를 한국 외인 카지노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킨 점은 조금 이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3월 2일에 그 파라다이스의 주가 상승과 GKL의 주가 하락을 과도한 움직임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겠고요. 자, 그리고 2월 패키지 여행 대표가 하나투어가 26만 명, YY 기준에서 33% 증가했고요. 모두투어는 12만 명으로 YY 기준에서 15% 증가가 한 상황입니다. 하나투어 예약률은 3월에 플러스 6%, 4월에 11.8%, 5월에 마이너스 2.8% 수준이고요. 모두투어의 예약률은 3월에 플러스 8.7%, 그리고 4월에 14.2%, 5월에 6.2% 정도로 지금 그 양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뭐냐면요. 2월에 모두투어의 지표와 3월과 5월에 하나 모두투어의 지표를 종합해 봤을 때 전년 대비 성장률 둔화가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일본과 관련된 기저 효과 소멸 및 환율 상승 효과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 지표 자체는 상승 발표되는 건데 그 전년 대비해 가지고는 상승률 둔화가 일단은 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행료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2월에 중국 박스 오피스 결과가 나왔습니다. 2월 그 비용 매출액 자체가 68.7억 위안으로 YY 기준에서 67% 증가가 나왔는데요. 월간 사상 최대 수준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미인어 비용 매출 같은 경우에는 32억 위안을 기록해서 역대 최대 흥행 작품으로 그 등극했는데요. 이게 주성치가 나오는 영화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박스오피스 결과 자체가 이렇게 좋게 나오면 CJCGV 같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 가지고 수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소매일동 섹터의 뉴스 스크립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이마트도 우리도 수출 상사라는 제목의 그 한경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내수부진 돌파구로 갖다 해서 찾는다고 합니다. 롯데백화점이 베트남
하면서 상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중소협력사 제품 수출을 주선했다고 합니다. 이마트의 경우에는 지난해 172만 달러, 약 21억 원이었던 수출을 올해는 2천만 달러 늘린다는 목표를 발표했고요. CJ 오쇼핑, 그룹폰과 제휴해서 월마트 온라인몰에 입점하다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체 상품 PB 또는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 확보에 유통업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해외 진출 방식이 다변화되는 채널 콘텐츠가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은행 섹터의 스크립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가 되는 건데요. 은행, 저축은행, 그리고 서울보증이 같이 협업해가지고 진행한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에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이 협업을 해서 10에서 15% 수준의 보증보험 연계형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금융당국은 이런 연계 대출 이용자가 저축은행 이용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하락되지 않도록 신용평가 체제를 개선하는 등의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섹터의 뉴스크립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는 대리기사 보험료를 내어준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카카오가 판교 오피스에서 동부화재 그리고 KB손해보험과 함께 카카오 드라이버 보험 상품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두 보험사는 카카오 드라이버 전용 보험 상품 개발과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 보험 심사 계약 등의 업무를 맡는데요. 보험료는 카카오가 전액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게 손해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좋은 협업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KB 손해보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겠고요. 동부화재 같은 경우는 동부그룹 자체에 지금 현재 그룹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KB 손해보험을 갖다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 텔레마케팅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합니다. 삼성화재가 이달부터 TM 채널에 업무용 애니카 법인 소유의 직판 자동차 이용을 본격화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TM 채널에 법인용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던 이익권사들의 일부 점유율 축소는 불가피한데 삼성화재가 저가 경쟁을 벌이지는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일단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산업별 뉴스 스크립 자료 한번 살펴봤고요. 증권사 신규 출시 정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디오를 추천했습니다. 디오는 어저께 충분히 분석을 했죠. 예, 디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일 밸류체인스의 추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디오는 2016년 매출액이 800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20.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54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23% 증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오 나비가 이게 지금 국가별 협업으로 해가지고 해외 진출자가 가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와 수출 부분에 임플란트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거고요. 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브레지텍과 아진산업을 갖다가 추천용으로 가져왔습니다. 브레지텍은 현재 저희 추천 종목이기도 합니다. 브레지텍에 대해서 19개 시중은행 중에 14개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데요. 마켓 캐파 자체가 73.6%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1금융권의 콜센터 사업 영역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제2금융권, 카드, 증권, 보험 등의 매출 성장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고객 상담의 품질 향상 및 효율성 등들을 위한 음성 인식 엔진 내조화로 경쟁력이 강화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아진산업도 추천용으로 가져놨는데 아진산업은 2015년 12월에 현계하차 개폐 구조물 신규 수주로 2016년 700억 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설비정설 효과 본격화로 평균 판가 상승에 따른 마진 개선을 감안할 때 저평가 매력이 부각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네요. 그리고 개폐 구조물 신규 수주, 중국 설비정설, 차체 경량화, 부품 라인업 다각화 등을 통해서 성장 잠재력 강화가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양증권에서는 네이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현재 네이버의 인공지능 활용된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않고는 있으나 동사의 수익 창출의 근간이 되는 사용자 트래픽 및 충성도 증가를 기여하면서 간접적으로 광고 등의 수익 증가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사의 핵심 가치는 2.5억 명이고 사용자들이 창출하는 데이터와 이를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동사의 기술 진화 능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네요. 자, 다음은 NH투자증권의 추천 종목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동훈아나텍과 종군당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동훈아나텍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동훈아나텍은 동사는 자동 초점 AF 구동 측정 회사로 스마트폰 듀얼 카메라 채용 본격화 시에 수혜가 기대되는 회사라고 밝혔습니다. 자동 초점 AF 구동칩 탑재율 증가로 인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손 끌림 방지 OIS라고 하는데요.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 신규 매출 발생도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훈아나텍도 괜찮겠지만 최근에 상장한 종목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겠죠. 지금 제가 종목 이름이 지금 안 떠오릅니다. 네, 좀 뭐였더라? 예, 아무튼 뭔지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의 경우에는 잠시만요. 종근당의 경우에는 2016년 매출액이 종근당도 추천용으로 가져놨는데요. 종근당에 대해서 2016년 매출액이 7,698억 원, YY 기준에서 29.9%, 영업이익은 574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34.4% 고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 치료제인 CKD 519 그리고 유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CKD 506 그리고 헌팅턴 신드롬 치료제 CKD 504 등 R&D 성과 도출이 기대되는 건데요. 지금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SK케미칼과 종근당에 대해서는 그 추천을 갖다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는 주요 그 종목 공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 형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피소설이 나왔는데요. 가장 납입설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서 검찰로부터 통보한 사실이 없고 추 사실 여부가 파악이 될 경우에 관련 사항을 재공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자체가 그냥 끝나진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투자 자체를 갖다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디텍메드 관련된 공시가 있는데요. 체외 진단키트 제조 판매업자인 이무노스틱스 지분을 100%를 168.32억 원에 양수키로 결정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저께 그 종목 분석 때 말씀드린 바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디오 관련된 공시도 있습니다. 디오 나비를 국제 다자간 공동 연구 멀티스터디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입니다. 이 부분도 어저께 말씀드린 부분이네요. 자, 그리고 장마감 후 공시에서는 선데이토즈 공시가 있네요. 한 주당 가액을 갖다가 100원에서 500원으로 병합하는 주식 병합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주식 병합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장 예정은 2016년 5월 16일이고요. 주당 0.5주의 배정 무상증자도 결정한다고 합니다. 기준일은 2016년 5월 11일이고 상장 예정은 2016년 6월 1일이라고 하니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배당 관련된 기사인데 두산건설이네요. 두산건설 관련된 공시도 있었네요. 두산건설이 주당 1144원의 현금 배당 결정이 나왔습니다. 배당 기준일 자체는 2015년 12월 31일이고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거죠. 예, 현금 배당이 나오는데 얘가 또 감자를 해요. 예, 보통 주면 기타주의 90% 비율의 감자 결정이 나왔는데 이게 뭐야? 예, 아무튼 레미콘 제조 사업에서 간혹 공장을 분할해서 신설 렉스콘을 갖다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좀 복잡한데요. 예, 두산건설은 일단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두산인프라코 관련된 기사입니다.
두산인프라코가 공작기계 사업부문을 갖다 DMT 홀딩스에 1조 1,308억 원의 양도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당일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갖다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DO와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에 대해 가지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편입가, 손절가에 대한 별도 제시는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유 자체는 지금 두산인프라코와 DO의 이슈 모멘텀 자체가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시초가 부근에서 그러니까 분할 매수 진행하시고 상승 자체를 갖다가 진행하면서 예, 손절가와 목표가를 별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밸류체인스였습니다.